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최근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전주 같은 도시와는 다른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메가시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전북에는 없는 광역도시들로 또 다른 전북 소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네. 1월 13일이죠. 수원, 네.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가 출범했어요. 어떻게 네. 지켜보셨습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특례시를 추진했던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가 특례시 출범하시는 시장님들께 축하 전화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쉽기도 했지만 어느 도시들이 마음을 먹고 함께 힘을 모으니까 또 되는구나. 수원이 이제 120만이 넘는 도시인데 무려 10년 만에 특례시가 됐고 또 창원은 광역시를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특례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또 거기도 6, 7년 만에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마음을 먹고 끝까지 민다면 저건 가능하구나 그런 가능성도 엿보게 되는 그런 교훈도 또 얻었습니다. 예, 수원시장님하고 좀 친분도 있으시죠? 네, 예. 이후에 통화도 좀 하고 그러셨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4개 광역 특례시장님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그분들도 꼭 전주하고 청주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함께 있었고요. 초반에 만약에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100만만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권 차원에서 도와주셨는데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표했습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 네. 21대 총선 때 특례시가 예. 1호 공약이었다고요. 예. 예, 어떤 의미로 그렇게 추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 발전 전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전주권만의 발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전라북도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점 도시의 어떤 성장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주가 어떤 특례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발돋움을 한다면 전라북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예.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특례시에 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주, 완주가 장기적으로 또 통합되고 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례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겁니다. 예, 특례시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시장님, 네. 특례시 출범이 되면은 어떤 점에서 좀 달라지는가요?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례시는 일단은 전에는 이제 100만 육박하면 광역시로 분리가 됐는데 이제 광역시로 100만 도시들이 다 분리를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이 3개 도시가 또 경기도면 광역시가 3개가 생기는 거고 또 창원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럼 경남 창원이 또 광역시가 되면 기존에 있던 광역시가 다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행정적으로 도로부터 분리하는 것보다는 100만에 걸맞는 여러 가지 지위를 줘서 또 정책적 권한을 줘서 이게 지위는 도에 속하되 100만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게 이제 특례시인데 근데 그 권한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에 전주와 청주는 인구는 100만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하기로 했죠. 준비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이제 특례시가 출범을 했는데 전에는 100만이든 50만이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오려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일 창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특례시가 생기면서 100만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현재 특례시들은 다 가져간 거고 예. 지금 정부하고 특례시 지원 협의회라는 단일 창구가 만들어져서 협의권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4개 특례시들이 그런 의제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면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개 도시는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공식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면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김인도 의원님 이제 들어보면요. 특례시가 저런 이제 권한을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만도 하고요. 또 전주시 없는 전라북도가 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주시 의원이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 이제 도민들로서는 조금 서운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를 광역시화해서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예. 특례시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내 전주를 어떤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 전주시가 광역시로 분류가 된다면 완전히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 사무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전라북도라는 광역과 전주시라고 하는 광역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일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총 127조입니다. 근데 127조 중에서 수도권이 97조, 그리고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27조 정도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뭐 1,000억, 2,000억만 주는 게 아니고 제로예요, 제로. 예. 그렇다면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권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제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북도의 유기적인 교통망 자체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례시가 된다면 또한 이 광역교통망 계획에 전주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1시간 내에 완전 풀로 전라북도에 어떤 광역교통망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메가시티, 요즘 메가시티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에 맞는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단단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라북도 시군 간에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는 교통망이야말로 저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점을 볼 때 전주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주의 성장을 통해서 전라북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고 전주는 익산과 군산 또 다른 시군과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 특별한 특례시의 지위를 통해서 더 자기의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걸 통해서 저는 이 1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저는 전주가 많은 걸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많은 걸 양보했을 때 다른 시군과 상생할 수 있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전북에 함께 노력하고 스스로 성장해서 거점 도시가 되는 것 이건 전라북도와 전주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특례시가 이제 되면 특례시나 광역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로부터 전주시가 이격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우려 조금 나왔었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특례시가 되면 뭐 사실 모든 권한을 가져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김민덕 의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국가 예산 처리되면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또 국회 예결위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 어디를 얼마 줘야 된다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광역 시도별로 좀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이제 예결위원장 하실 때 그때는 야 광역시 없는 전주는 그래도 0.5 1은 아니지만 반절 몫이라도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전주 거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특례시가 되면 무조건 뭐 사실 뭘 가져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저희가 도 거 가져오고 시군 거 가져올 생각이 1도 없고 예. 뭔가 어느 정도 우리는 광역시가 없어서 100만 원 육박하는 특례시가 됐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면 2년 전에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 융합 특구라는 걸 해가지고 제2의 판교밸리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3년 전에 대전에 제2 판교밸리 만든다. 자작년에는 이제 광주로 제2 판교밸리 만든다. 이게 공모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광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광역시만 대상이에요. 우리는 대상도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이제 그 광주라든지 대전 이런데 저희는 응모조차 못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100만 육박 하지는 못했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례시니까 우리도 최소한 공모 권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노력하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그냥 특례시 차원에서요. 그냥 광역시만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아마 전라북도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가 빠져나가 버리면 전라북도 인구의 반절 정도가 전주 반절 못되게 훅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생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주가 광역시로 빠져나오면 전라북도로 광역으로 갈 세금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취등록세, 아파트 이런 취등록세가 우리한테 다 오는 건데 도청에서 전주시로부터 1년에 세금 4천억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중에 2천억을 도청에서 쓰고 나머지 2천억 중에서 600~700억을 전주시로 오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아마 그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광역시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광주가 광역시 되고 대전이 광역시 되고 울산이 광역시 되면서 그 주변을 감쌌던 도하고 광역은 같이 성장했지 도가 망해본 역사가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든 특례시든 정말 머리를 우리가 맞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광역시로 독립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가 특례시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 광역시가 없는 그러니까 광주목, 전남목, 대구목, 경북목 이렇게 수십 년 누적되다 보니 사실상 완전히 차이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비교해 볼 때 전주시의 특례시는 전라북도의 활동폭을 더 확장시킬 거고 전주 인근에 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거점 도시로서의 그 효과를 볼 거다. 더군다나 아까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도심 융합 특구 사업 때문에 국토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산 다 전면 취소까지 하자고 해서 제가 싸웠는데 결국 그 지방의 광역시의 그 압력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저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저는 전주시 특례시 제도가 전라북도의 몫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몫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질 거고 또 만들어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에 대한 저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특례시가 갖는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장님 그런데 특례시가 전주시가 아쉽게 안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상당 부분은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력하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왜 빠지게 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공감한다. 그건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는 100만 이상이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66만 전주가 거의 문턱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했던 기반은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무려 75만 명이나 서명을 해주셨고 우리가 울산이나 또 대전, 광주가 광역시 될 때 그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저는 충분히 발생하기 시작했고 4대 종단의 어르신들께서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특히 김준덕 의원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발의도 해주셨고 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소병훈 의원 또 김병관 의원님 또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또 행안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요. 두 번째는 다른 도시가 보니까 전주가 66만인데
광역시가 없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되는 것은 그건 이해는 가지만 우리도 66만이 넘는데 우리들도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됐고 4개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이 됐고 4개 도시 아니더라도 이번 법이 바뀌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정부가 협의를 하자 이런 네. 근거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에는 이제 가지 못한 거죠, 사실은. 아쉽게 된 예. 겁니다. 김인도 의원님 그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요. 네. 원래 이제 개정 안에는 50만 이상 도시 요건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특례시 네. 요건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빠진 걸로 네.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반대 뭐 네. 그것 때문인가요? 시도지사 협의회의 반대도 이제 있었고요. 예. 또 특례군 뭐 이런 식의 아, 예.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물타기가 돼버린 게 있죠. 그리고 인구가 좀 10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도시들에서 서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낼 때에는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떤 전주 같은 또 청주 같은 도시들을 어떤 좀 예외정을 두어서 예.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어떤 각 시군별 또 도시별 이해관계가 예.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렇군요. 그 혼란스러웠던 것인데 예. 그 혼란스러운 것 속에서도 상당히 문턱까지 간 거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전주하고 청주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만큼은 참 공감이 되었고 또 100만이 넘는 도시들에서도 자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턱까지 가게 됐고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일단 문턱까지 가서 좌절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거고요. 다만 법적 여지를 열어놓고 또 그런 논의할 수 있는 폭을 남겼다는 점에서 저는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그냥 1, 2년 뚝딱뚝딱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 사실 상당히 긴 시간 노력해온 걸 봤을 때 예, 예. 우리도 곧 아마 또다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또 그런 예. 어떤 여론들이 좀만 성장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그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면 전주하고 청주 딱 2군데만 두 남는 군데입니다. 건가요? 네. 아, 예. 근데 2군데가 안 됐군요. 예. 시도지사 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이미 뭐 예.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해서 광역시 되거나 특례시 되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청와대나 정부나 또 다른 도시에서도 광역시 없는 전북, 충북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가 돼 있구나. 그런 건 공감대가 아주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노력들은 이미 잠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다시 강조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 중요한 측면이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번 특례시 개정 과정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다 수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특례시 제도가 원래 추구했던 100만이 넘는 대규모 도시들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좀 수립하자라는 취지가 사실상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또 다른 어떤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적 정책이 또 한 번 크게 바뀌어 나가는 큰 걸음이 진행된다면 저는 광역시 없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 또 청주 이런 도시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례시 얘기 좀 길어집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특례시 아까 이제 출범으로 달라지는 네. 점, 뭐 기능, 기대 효과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조금 이게 또 무늬만 특례시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원래 기대했던 거는 크게 못 미칩니다, 현재. 현재 보면.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은 명칭도 뭐 수원특례시가 아니고 법적 명칭은 그냥 수원시를 써야 되고요. 특례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는
정부하고 교섭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강력하게 생겼다. 예. 이 노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4개 특례시만 했다가 전주, 청주가 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 군, 구까지 막 다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라북도의 또 다른 소외 문제, 특례시 메가시티 다루고 있는데요. 메가시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인도 의원님, 예. 메가시티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4개 권역 초광역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북, 강원도는 빠졌어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요. 네. 정부가 이 정책 또 다른 지역 소외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에 집중화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뭔가 지방 자력으로 뭔가 지방 자체의 발전을 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5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광역권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해서 부울경이 시작하면서 뭐 대구, 경북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남권으로 해서 광주, 전남에 끼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충청권에 낄 수도 없는 우리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처지가 있고 또 강원권 같은 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어떤 대선 후보 공약은 5극 그다음에 3특이라고 해서 새만금과 전북권을 독립적인 특구로 만들겠다라고 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래 개념의 광역 메가시티의 개념은 아니지만 참치 잘못하면 제가 광주 전남하고 메가시티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호남이라고 하는 것들 과정에서 삼중소외 현상이 생겼거든요. 지방하고 수도권을 싸우면 지방이 지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면 전라도가 지고 광주 전남하고 전북을 꼬이면 전북이 지는 이 삼중소외 현상 속에서 또다시 전라북도의 소외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광주 전남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전라북도권의 어떤 독자적인 예.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서권, 광서권 그러는데 좀 예. 말이 안 맞고 저는 오히려 전북형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정립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독자적인 그런 발전기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 속에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별도의 어떤 전북 메가시티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빠진 제외된 네. 전라북도 강원도에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우리가 메가시티 의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아마 놓칠 수 있을 거다. 예. 우리가 메가시티를 왜 하냐? 예. 그러면 소외받지 않고 또 그동안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 디딤돌을 만들려고 이런 건데 그게 메가시티로 만들어지는 게 본질에 가까운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1년에 수십조씩 지역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첫 번째는 국가가 직접 뭐 저희가 뭐 국가에서 얼마 가져왔다 이거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뭐 여기는 탄소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혁신도시를 해가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또 발전시키는 게 있을 거고 또 예타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경제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인프라를 해주는 것. 저희가 이제 공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국가 예산, 또 예타, 전략산업, 혁신도시 이런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를 하는데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충남 있잖아요. 예. 충남 혁신도시가 있고 대전 혁신도시가 있었는데 또 세종까지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네. 세종은 특별시니까. 그런데 전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타라든지 국가예산, 전략산업 이런 것들 하나가 다 가져올 때 광주, 전남은 따로따로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메가시티를 묶는 걸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전남, 광주는 한 식구니까. 그리고 이제 부울경도 한 식구니까. 대구, 경북, 충남 사실은 떨어져 있으면 합치려고 그러는 거거든. 원래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북이 이대로 메가시티가 된다 한들 아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모든 걸 나눠주는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여전히 전북이 한 몫으로 우리가 그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몫을 2몫씩 가져올 수 있는 것들, 3몫씩 가져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체장이니까 열심히 국가예산 따로 다니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도시 단체장도 똑같이 합니다. 다 열심히 뜁니다. 예. 어느 마을이 쭉 이렇게 했는데 그 앞으로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저희는 물을 뚫어 다니러 물 뚫어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을은 물길을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물길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특례시, 광역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메가시티하고는 약간 그 본질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주장하되 그 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력한 예. 중앙 집권 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을 예로 들면 충남은 충남의 몫이 있고 대전의 몫이 있고 세종의 몫이 있는데 세종은 인구가 40만도 안 네, 되잖아요. 근데 예. 광역시 똑같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목만 있지 전북목, 네. 전주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 메가시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1,000만의 인구, 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500조의 GRDP를 만들겠다 이런 뭐 원대한 계획인데요. 부럽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면 김 의원님께서도 전주와 청주가 이제 특례시에서 네. 똑같이 탈락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의 경우는 또 메가시티로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청주공항도 있고 그러는데요. 청주는 이제 더 이상 또 이제 전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도민들은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특례시를 추구했을 때는 아까 현재 국가적 시스템에서 아까 물길을 작은 물길을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떤 중앙 집권에 대한 체제에서 우리가 좀 더 국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좋은 시스템이 특례시인 거고 메가시티는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 내 에너지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짬으로써 어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정의 메가시티라고 하는 규모의 경제학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게 부울경 이런 데의 작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이리도 못 끼고 저리도 못 끼는 그런 딱한 처지라고 봤을 때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전주안전 통합 문제거든요. 예. 전주안전 통합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짜임새가 만들어 보겠다. 또 현재 군산 그다음에 부안, 김제가 어떤 이번 새만금 행정 권역 놓고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만금 지역의 어떤 시군이 어떻게 짜임새가 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자체 발전 전략을 보다 짜임새 있게 가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가 충청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떡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전주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부러운 거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전주가 자체적으로 발전한다 했을 때 이 광역 메가시티의 결정적 약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중심 도시는 그 짜임새에 있는 것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예. 과연 그 광역의 외부까지 예. 외곽까지도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겠느냐. 저는 상당히 구멍이 예상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군산과 서천 관계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살펴봤거든요. 근데 서천은 충남이고 군산은 전북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서천이 유리한 곳에 있지만 역시 군산이 일정한 큰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은 서천이 군산에 많이 편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서천은 반드시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수혜받을 거다. 네. 광주 전남 메가시티가 강화된다면 저는 광주권 북부의 장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화될 것이다. 충청권의 논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랬을 때 전 전라북도가 저는 소권역별로 짜임새 있게 그 경제적 내부 토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짜여지기만 한다면 저는 내용적으로는 충남과 광주, 전남 지역의 외곽 도시들이 사실상 전북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강줄기를 조그마한 거라도 특례시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판역의 물을 더 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를 모을 때
우리 전북 내에 어떤 그 시스템을 알차게 꾸릴 수 있다면 전주 안주 통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전북의 각각 메가시티 외곽에 있는 하지만 우리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그런 경제적 활동이 짜임새 있게 확장될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전라북도형의 메가시티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바로 전북형 메가시티의 핵심적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적극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시티를 전주 전라북도가 메가시티를 뭔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면 이게 균형 발전의 초석이 다져지는 것. 이것은 메가시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역량을 키우게 한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결집할 건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더 깊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중앙 집권 하에서 국가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한 시스템 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가야지 우리가 메가시티가 되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뭔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하면 본질을 놓치고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예. 조금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특례시나 이제 메가시티 소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대책으로서 예.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갈라진다라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뭐 송하진 지사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예. 추진하고 계시는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뭐 네. 전북형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해도 네, 크게 비슷합니다. 다르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은 전주를 좀 키우자. 시장님 말씀하셨던 전주를 좀 키우자 해서 어떻게 키우냐. 뭐 전주 안주 통합하자. 뭐 익산까지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논의로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합 이야기를 잠깐 해봐도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전주 전라북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그 뭐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또 문화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열패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야 될 분야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통합 문제는 뭐 벌써 세 차례나 저희가 실패를 했고 지난번 통합 때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임정혁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애쓰셨죠. 정말로 애를 너무 많이 쓰셨고 또 다 될 거로 생각했는데 굉장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전주 안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 안주 통합을 요즘 하자는 이야기도 많고 익산까지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많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전주 안주 통합 이야기를 전주 안주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뭔가 전라북도가 변할 수 있는 기폭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뭐 살만한데 우리가 뭐 굳이 이걸 통합을 해야 되냐 국민들 마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주 안주 통합 1+1 해가지고 2가 아니고 전주 안주 통합은 1+2가 아니고 5, 10 정도 얼마든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안주 국민들에게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통합합시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주 국민들에게 전주 안주 통합해서 뭐 이제 뭐 다른 뭐 특례시라든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지 완주 국민들의 마음도 통하지 이대로 그냥 통합하자 이런 똑같은 이야기는 완주 국민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전주 안주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건 저는 별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주 안주 통합을 할 때에 전주권은 찬성성이 높거든요. 근데 완주 국민들은 저는 완주 국민들은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 안주 통합이 되었을 때 현재 완주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까. 예. 그 두려움의 한 측면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주의 그런 좋지 않은 쓰레기 시설이라든가 혐오 시설이 완주로 많이 넘어올 거다라고 하는 오해가 많이 있었던 측면에 대해서 저는 완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안주 통합되면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주 분들보다는 특히 완주 분들에게 전주 안주 통합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주 안주 통합에 대한 당위성 또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내용들이
좀 더 완주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좀 어떤 방식적으로 보자면 저는 완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저는 완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세하게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 저는 전주완주 통합에서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도 해결이 된다면 저는 상당 부분 전주완주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의 폭이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완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 또 완주 국민의 오해를 해결시키기 위한 노력, 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제출하는 것, 저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역시 뭐 시장님은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나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의원님께서는 통합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완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런 의견이시죠. 통합을 위해서라도 예, 통합을 해 나가려면 예, 예.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뭐 이제 어쨌든 전주완주 통합을 하면 이런 게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 전체 비전이 이렇고 그런 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결국 통합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할 수도 있고 완주군 의회 의결로도 또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설득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은 설득됐지만 국민들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정치인들은 뭐 이제 자기 이미지를 다 생각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소 때.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하되 10년 뒤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투표하되 예. 정치인들 임기 한번 보장하고 5년 뒤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투표해서 통합이 결정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종합경기장이라는 걸 전주가 짓고 있거든요. 근데 완주도 이제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기장 하나 짓는데 막 3년, 5년 걸리거든요. 더 큰 시설은 정부 절차 밟으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5년 뒤에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전주하고 완주하고 따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야, 5년 뒤 통합인데 그러면 가운데다 짓자.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투표해서 내년부터 당장 통합이 아니라 약간 투표는 하되 5년 뒤 통합, 10년 뒤 통합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정치인들의 반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이제 아까 특례시 메가시티 얘기할 때 네. 청주시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네. 조금 또 청주하고 전주하고 비교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주는 또 하나 이제 전주하고 다른 게 청원이라는 지역의 군을 예. 이렇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도 더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거기서 전주나 완주가 어떤 의미를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그러니까 청주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과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전주는 청주보다는 좀 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그랬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뭐 사실 그런 걸 넘어섰고 이미 청주에는 공항도 들어섰고 또 공항이 초창기에는 괜히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게 크다라는 걸 입증했고 예. 뭐 호텔 수가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청주의 발전 사례를 연구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주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수도권에 가까운 이점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내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청주는 국회의원들끼리도 굉장히 단합이 잘 됩니다. 예. 일단 정치인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책 기반이 좋았고 또 청원과 통합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또 시기롭게 극복해낸 게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과정에서 청주 공항과 같은 인프라들이 또 여러 가지 법적 어떤 제도적 보완들이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시너지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주는 청주의 모델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정치인들끼리의 단합과 통합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전주 완주 통합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로 아까 우리 시장님 참 말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통합은 결정하고
상당 기간 점진적으로 네. 미래를 예상하면서 해 나간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는 청주 같은 모델로 나아간다면 전주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 부분의 내재적 힘이 있기 때문에 뭐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주와는 또 다른 우리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 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저는 오히려 일정 기간 지난다면 다시 청주를 재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시장님 뭐 청주와 관련해서 하시는 네. 말씀. 저는 뭐 이제 무조건 통합한다고 성공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창진이 통합을 했는데 네. 뭐 제가 자주 듣는데 마산, 진해, 창원 했는데 여전히 갈등에 있고 그리고 또 인구 도시 현재 줄어들고 있고 예. 이게 무조건 합치면 좋은 거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청주, 청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청주하고 전주는 마음이 같은데 청원하고 완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완주는 청원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굳이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 군 지역에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되는 권한들을 놔두고 이쪽으로 시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완주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거기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아까 뭐 통합은 사전에 네. 의결을 하되 예. 추후에 뭐 그 시기는 네.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완주군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아이디어인가? 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전주시는 마음이 늘 있지만 완주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이게 뭐 누가 협의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근접한 안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고민했던 바입니다. 지금 뭐 지방선거 국면이기도 합니다만 일부 전주시장 후보 가운데는 어떤 특별자치단체를 예, 주장하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주, 완주, 익산까지 특별자치 뭐 만경강 테라시티를 만들자라는 주장도 있고 전주, 완주 경제특별시를 만들자. 이게 이제 통합보다는 조금 좀 수위가 낮은 그런 네. 정도의 공동체인데 이게 경과, 과도기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서 저는 많은 걸 열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당위성에 매달리기보다는 전주 완주를 통합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 그건 전주 완주가 통합함으로써의 그 시너지 효과가 두 도시에 더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주 완주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점도 있고 또 견해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일정한 과도기적으로 저는 열어놓고 전주 완주 간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한 과도적 특별 자치단체 네. 그리고 결국 통합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은 좀 많이 열어놔야 된다. 예. 지금 그 지리산권 그 자치단체의 예. 경제 활성화 예. 그게 지금 실험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 또한 결국 각자의 시군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마음속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 익산 통합이냐 전주 완주 통합이냐 또 과도기적인 그런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하되 10년의 여유를 준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하나의 길로 모을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주장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 뭐 추가로 이 부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예.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예.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자꾸 시도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도전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성취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정말로 힘겨운 한 해를 저희가 맞이했긴 했습니다만 대선이라는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대선의 기회 때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취를 해야 된다면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 균형 발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김윤덕 의원님. 예, 전라북도의 경제 지표가 17개 광역 시도에서 좋은 건 거의 꼴찌고 안 좋은 건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180만 인구도 깨져서 이제 178만 시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와 또 의욕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례시와 메가시티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전북으로서는 솔직히 부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런 광역도시를 기반으로 굵직한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걸 보면 이도저도 없는 전북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모두 서둘러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